언제부턴가 인사청문회를 해도 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임명이 강행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지금 계속 이어와서 이제 그 장관 후보자 입각 대상자들도 어떤 이런 뭐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좀 어떻게 말하면 과감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청문회라 하는 게 지금 의미 없게 됐잖아요. 청문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건데 지금 27명의 장관급이나 청문회 보고도 채택과 아무 관계없이 야당의 반대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범계 장관도 문제지만은 임명하는 대통령도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정국을 그렇게 운영하면 자기 편들끼리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고 이기는 사람 장관 시키고 그러는 게 낫지 뭘 복잡하게 청문회하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사실은 그 문창국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설 과정에 좀 종교적으로 편향적이었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결국은 낙마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하는 동안에 1년 동안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벌었다 뭐 그걸 가지고도 했고 뭐 표절이 나온 거나 아니면 위장 전입이나 뭐 그거 하나에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거짓말 하나 한 거 갖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변창흠 후보자나 저기 그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장관이 이제 되셨으니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저희 이번 청문회 때 보시면은 자꾸 야당 보고 발목 잡기라고 하는데 환경부 장관인 그 한정혜 그 후보자 같은 경우 청문회 때 보면은 저희 당에서 전혀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정책 질의만 했습니다. 왜?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봤는데 뭐 전과도 없고 사생활도 깨끗하시고 정책적인 것 물어봐도 다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냥 잘 되시길 빌겠다라고 하고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신년 연설에서도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통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발탁해서 올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사를 보면 어디에도 통합의 통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야말로 여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친문 핵심 의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번에 다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청와대 관계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5명 안짝이에요. 10명씩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청와대에서 국회로 들어가고 다시 국회에서 또 대규모로 청와대로 들어가고 혹은 내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가 과연 과거에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개 역대 정권에 보면요 임기 말의 인사는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탕평해갖고 반대편 상대편도 이렇게 끌어안는 인사를 장관 한두 명을 그렇게 기용을 해요. 그렇게 구색 맞추기로. 그 다음에 2번째는 선거를 관장하는 행안부나 법무부 장관은 당적이 없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2가지 다 문재인 정권은 안 지키잖아요. 중립이나 소위 탕평 인사도 아니고 선거 주무장관도 여당 의원들을 갖다 앉히고 이거는 역대 정권의 마지막 그 임기 말의 인사하고는 좀 달리하는 거다.